안녕하세요. 92작가 되기라는 책 쓰기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올레비엔입니다. 영혼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쓰는 일인데요. 책을 쓰는 것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작가 자신을 가장 먼저 바꾸는데요. 글을 쓰는 작가는 유명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똑같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책을 완성합니다. 똑같이 힘들게 책을 완성하는데도 무명 작가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무명 작가는 자신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책을 쓴 의도나 책을 쓰는 과정의 어려움, 완성한 뒤에 벅찬 감정을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작가들을 위한 북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북토크 같은 거를 생각해보지 않다가 저희 클래스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참여를 해주시고 첫 책을 내주신 이 북토크에 영감을 주신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나는 항상 나와 함께였다를 쓰신 한희정 작가님입니다. 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뭔가 이게 진짜 북토크 같은 느낌을 줘야겠다 하면서 적어왔는데 제가 글을 잘 못 읽어요. 발음이 맨날 씹혀가지고. 아니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앞에 소개가 있는 게, 이걸 하시게 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좋은데요. 원래는 사실, 한 작가님이 딱 나올 때 노래도 틀고 막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원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소리가 제대로 들어갈까 이런 고민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책 쓰기 하는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한 작가님이 없었으면은 이 북토크 같은 거를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책 쓰는 과정에서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나 글 쓰기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막 이렇게 중간에 어필도 해주시고 막, 이러다가 뭔가 책을 내고 나니까 나 책에 대해서 할 얘기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셔가지고 한 작가님이랑 북토크를 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맞죠? 그래. 아니 저는 사실 네. 그날 제가 책을 처음으로 낸 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이 클래스 하면서 뭐 누구한테 힘이 되겠다 글 아예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걸 완성해야겠다는 목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제가 좀 말이 많고 좀 약간 실시간으로 마음 상태를 보고하는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글쓰기를 하게 됐고, 인증을 올려라 하는, 이제 인증을 매일 올렸으니까 저희가 숙제를. 네네. 맞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 동기분들이 숙제만 올리시는 거예요. 난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냥 항상 근데 제가 올리고 후회하긴 했어요. 나는 나이가 먹고 여기 징징댈까. 그리고 이제 댓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댓글에 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는 거에 또 그 댓글에 댓글을 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갑자기 막 도움을 받았다, 힘이 됐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했다, 막 그런 말을 이제 나중에 들으면서 사실 좀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런 왜요? 의도를 갖고 할 땐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는 힘들었다. 또 다른 분도 힘들다고 하면은, 우리 같이 힘드는 거니까 열심히 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네네.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고 뭔가 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했을 때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시끄럽다고만 하고.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그런 아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의도를 갖지 않고 이제 나조차고 뭘 하다 보니 갑자기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되게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좀 새롭게, 오랜만에 이렇게 드는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북토크를, 네. 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이 책 쓰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좀 전에 알았네요, 제가. 근데 저 지금 한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또 준비한 게 하나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해주세요. 이렇게 글쓰기 클래스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약간 내향형이 많고 이렇게 자기 어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는데 네. 그때 노래 연습 3년 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 할까 이 약속을 잡을 때부터 네. 그 시간을 좀 한 8시쯤 잡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노래 연습을 그렇게 하셨는데 노래 좀만 해주시면 안 되나? 이 생각하면서 너무 한국 시간이 야심하면은 노래 못 부르실 텐데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 틀고 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좀 창피한데. 그 전에 일단 노래를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를 떠나서 노래 연습을 왜 3년간 하셨는지 다른 분들한테 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너무 웃겼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무례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좀 궁금해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약간 소원이었는데 오늘 저 혼자 떠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냥 저도 되게 제가 왜 그렇게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고 그냥 왜냐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니고 20대 때부터 좀 이렇게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 성향이 약간 이렇게 노래할 사람 이러면 손 들고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이 있는데 저요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여서 누가 야, 너 노래 잘하잖아. 해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아유, 너 그래도 해봐.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나를 푸시해주면, 3번이나요? 못 이기는 척 나가는. 3번 좀 많은데? 못 이기는 못 이기는 척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 한 20대 전후부터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교 때 그 단과대에서 노래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거 뭐죠? 그 예선 하는 거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에 넣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야, 너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야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도 저한테 해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쵸. 누가 3번까지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 못하고, 제가 그때, 너무 그걸 늘 걸 후회를 막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3년 동안 노래 연습하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그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김기태 가수를 우연히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중에 팬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저랑 같이 듀엣 하실 분이라고 하면 손 들고,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래방을 3년 동안 연습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3년 동안 노래 연습했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관객이 없었어요. 혼자 맨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 해주실 겁니까? 노래요? 무슨 노래를 원하실까? 그냥 제 인스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짧게, 길게는 할 수 없으니까. 아시는 노래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원래 아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그런 잡기 약이에요.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이럴 때 이렇게 분위기를 잘 못 맞추거든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저 두아리파 좋아하는데요. 뭐 이러는 약간 산통 깨는 사람이어가지고, 평소에 자주 부르시는 노래 있으시면은. 자주? 평소에 자주 부르는 거는 없고, 제가 약간 트로트나 저도 빠른 거 하거나요.
이렇게 하면은 마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뜨는 거구나. 그 아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괜찮습니다.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하는데, 너무 유쾌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역시 한 작가님이시구나, 이렇게. 이게 어려울 건 없고요. 네. 그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네, 알겠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한 소절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거기다 너무 네 에코도 없고 막 반주도 없고 진짜 잘한 거지 모든 거 진짜 잘하셨어요. 이상합니다. 북토크 할 때 와서 노래 부르실 줄은 모르셨을 거잖아요. 진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미리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 거라서. 오 마이 갓. 네, 어쨌든 영광입니다. 오 마이 갓. 3년 동안 이제 연습을 하셨다니까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그 얘기 네. 속에 한희정 님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책 쓰기 이렇게 클래스 해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글쓰기 하고 메일 인증하고 하면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숙제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잘 공유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책도 기대가 됩니다. 책 제목 나는 항상 나와 함께였다 이거잖아요. 네. 제목 어떻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었냐고요? 네네. 어떻게 지었지? 이게 엄청 여러 개가 왔다 갔어요. 저는 사실, 그냥, 사실 이제 보통 제목을 다들 나중에 짓긴 하시겠지만, 저도 막 이것저것 붙이다가,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하고 하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제 에세이지만 여기서 제가 이걸 겪으면서 어떤 걸 내가 전달하고 싶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 지인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래서 그게 힘들었고 뭐 좋았고 뭐 뭔가 배웠고 했던 거에 이게 나는 외롭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혼자다. 난 되게 외롭다. 혼자 이걸 되게 겪어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책을 한번 쭉 이제 쓰고, 다시 읽고 퇴고하면서, 혼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나는, 항상 그 힘들고 아프고 그랬을 때도, 나는 있었구나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들도 보면, 결국은 제가 저하고의 이제 이야기하고 제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적은 것들이 많아서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었고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가 아닐 거다라는 거를 아마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제가 책 제목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제목에 함께가 있는데 함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해주신, 뭔가, 내가, 노래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3번까지 푸시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결정은 나 혼자 해야 되고 결국에는 함께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외로움이 들어있는 게 맞는 거였네요. 아니, 사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지었냐는 질문을 지금 처음 받았고 네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냥 느낌과 그냥 이게 이렇게 맞아서 쓴 건데 제가 좀 설명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게 맞아요. 제가 외롭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사실 말하면서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짚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약간 한 작가님이 솔직하신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막 글 쓰면서 나 지금 내가 몰랐던 거를 말하다가 알았네? 아니면 글 쓰다가 알았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보통은. 약간 내가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런데 한 작가님은 그런 거를 거침없이 이렇게 맞아. 나 외로운 거였네? 그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였는지를 지금 알았네? 이런 것들을 진짜 솔직하게 잘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막 노래도 시키고 갑자기 제목 왜 지었냐고도 묻고 했으니까 어떻게 책을 쓰고 싶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엄청 광범위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처음에 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자격증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아빠하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아빠는 이제 시골에 아빠 고향에 집이 하나 있으신데 거기 자꾸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하시고 저도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좀 시골 같은 데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술김에 아빠 내가 작가를 할게. 그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고요. 작가를 하겠다. 약간 그때는 번역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야 뭐 좋다고 그냥 그렇게 술김에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조금 아직 마음적으로 많은 것이 회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에 갑자기 이제 나 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과 이혼하고의 이 생활을 글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뭐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부모 교육도 하라면 나는 할 수 있어. 막 말로 어쨌든 그리고 뭐 인간관계도 말할 수 있고 뭐도 말할 수 있고 뭐 뜨개도 할 줄 알고 뭐 저것도 노래도 할 줄 알고 뭐도 할 줄 알고 진짜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데 막상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얘가 괜찮아서 쓰고 싶어도 네, 맞아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뜨개 자격증을 따고 뭐 어디 공부해서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또 그렇게까지 할 일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들을 이제 친구들이랑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한탄을 많이 했죠. 사실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세상이 막 그렇다 그랬는데 그냥 순간 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나의 자격증으로 만들어야겠다. 내가 나에게 주는 이때까지 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이제 자격증처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작년 4월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전에는 끄적끄적 이렇게도 많이 하고 뭐 여기저기도 뭐 랜덤 막 이렇게 썼다 안 썼다 하지만 블로그도 막 하고 이랬는데 너무 사람이 웃긴 게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고 갑자기 큰 마음을 먹고 나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정말 한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사실 다른 분들도 모두 가지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내가 재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진로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뭔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전문성을 이렇게 하면
내놓을 게 막상 없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주고 싶었다. 이 말이 너무 다른 분들한테도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책이 나오니까 약간 그 뭔가 자격증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존감이 뿜뿜하시던가요?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막 정말 나에게 자격증이 생겨서 이건 아니고요. 네.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쨌든 또 책 쓰는 과정에서 또 제가 저를 또 만나게 되고 또 여러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어떠한 그런 것들이 또 한바탕 또 지나가고 또 다듬어지고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야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것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자가출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롤레비엔님 만나서 그 북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이걸 제가 다 했다는 게 너무너무 사실 그게 뿌듯하고 잘 맞춰서 저한테 이제 그렇고 이게 글쎄 이 첫 책이라 이게 저에게 자격증 역할을 해줄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책 나온 지 한 2주 정도 됐나요? 네네, 2주 됐어요. 2주 좀 넘었죠? 네, 그쵸. 15일날 얘가 이제 승인이 났고. 책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실 텐데, 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지인들이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장난처럼, 사인하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이미, 줄 서 있어요. 사인을 집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 보면, 가끔,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고 가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또 과정에서 약간 책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난데 이런 효능감을 좀 느끼실 거예요. 네네 그런 느낌은 네 조금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이게 어쨌든 홍보하고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제품을 뭔가 파는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네네. 이건 막 올리고 저 이런 거 있어요. 이 물건 좀 한번 사보세요. 이러기에는 저를 사세요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냥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냥 매일 책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여기 눈에 보이게. 약간 뿌듯하잖아요. 나의 정신이 물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네, 책이 맞아요. 됐다는 게. 네. 한 작가님이 전 별 얘기 안 해요 이런데 약간 오늘 제목에 진짜 잘 맞아요. 이렇게 평균에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이렇게 평균의 감정. 근데 말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나는 항상 나와 함께였다 이렇게 잘 지으시고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 중에 쓰는 과정에서 뭔가 느끼는 게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저희가, 유명 작가든, 저희 같이 자가출판으로 책을 낸 작가든, 책으로 돈 벌기 힘들잖아요. 유명해지기도 힘들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자기 책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안에서 뭔가를 느껴야 되는데, 다들 같이 모여서 책을 써도 과정에서 다들 각자 느끼지, 그거를 이렇게 배출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얘기할 기회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쓰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웠고,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드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올레비에님 이 과정을 만나기 전에, 하여튼 그때 한 보름 이상을 제가 되게 많이 아팠고, 그리고 계속 한 10개월을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좀 약간 밀어붙이는데, 작년에 책이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써질 때가 오겠지.
좀 놔뒀었어요. 이게 재촉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막 책을 막 독서를 엄청 뭐 빠져서 했던 사람도 아니고, 막 솔직히 글 잘 쓴다고 어디서 막 칭찬을 받거나 뭘 되게 그렇게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20대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20대 후반,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책을 읽고 막 이랬던 사람이라서 누가 뭐 나보고 뭐 밀어붙이고 할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쨌든 말하는 건 좋아하고 이제 말을 그냥 글로 쓰면 되겠다. 약간 그런 약간의 그 뭐죠? 근본 없는 자신감 같은 게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글로 칭찬받은 적은 없지만 네. 말 잘한다 이런 게 있어서 네. 저는 사실 말을 글로 옮기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리비에님을 만났고 90일 작가 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게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고 제가 이걸 신청한 건 숙제를 매일 하면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매일 뭐 10kg씩 뛰면 살이 10kg 빠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 말이 되나? 뭐 약간. 네네. 그러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때 당시. 왜냐면 그걸 해도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안 해도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러면 이거 뭔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네네. 이제 솔직히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한참 같이 이제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책 쓰는 걸 하기만 하면 뭔가 이렇게 길이 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길을 바꿔야지, 이제 이 길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제가 약간 그렇게 기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매일 3,000자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엄청 힘들죠. 네. 그리고 이게 말로 하는 걸 글로 쓰려니 그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SNS에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글이 책으로 써야 된다는 건 조금 그래도 다른데, 그걸 막 SNS에 올리는 것처럼 제가 자꾸 막 쓰고 싶어지고, 막 약간 속도감 있고 빠르고 자극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엔터를 엄청 치고 싶은 거예요. 엔터를 계속 치고 싶은 거예요. 막 계속 네. 착착착. 근데 엔터를 칠 수가 없고 막 크크크 유유 이런 걸 다 뺄라니까 이 3,000자가 너무 먼 일인 거예요. 하루에. 네. 근데 또 차분히 잘 쓰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 야 이거 내가 이걸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와,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가 본데, 이거 나한테 안 맞는 일인가 본데, 네. 이거를 누가 읽겠어? 야, 이건 나는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사는 것도 많아요. 이 이야기 속에. 네네. 엄청난 깨달음인 줄 알고 막 100만 번씩 얘기하면서. 근데 막 쓰다 보니까 별 얘기가 아니고, 또 글로 하려니 이 말로 했을 때 이런 억양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와 내가 이걸로 내가 제2의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막 그런 과정들 그게 첫 번째는 제가 생각보다 글 자체를 쓴다는 게 어렵다는 거랑 둘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좀 되게 유니크한 줄 알았어요. 저는. 네네. 근데 이거 글을 쓰면서 유니크지 않다는 걸가 느껴지는 거. 그러면서 네. 정말 전에도 내가 한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의 인생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이제 지인이 아니라 이제 지인들이 지겨워하니까 내 얘기를 네. 이제 그만을 했으면 귀에서 피를 흘리니까 다들. 그래서 좀 더 이제 네. 적어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이랬는데 이거 누가 볼까봐 너무 무서운 적도 진짜 막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 얘기를 쓰다가 보면은 이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쓰려고 보면은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는데 이 생각도 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그냥 그만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막 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네가 한 번에 잘 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네.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이 나이에도 계속 저를 달랜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 목표를 바꾸자. 되게 잘 쓴 첫 책이 아니라 그냥 책을 냈다는 거에 목표를 두자.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사실은 달래면서 왔고,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초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40일 좀 넘게, 제 기억으로는 40 며칠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지금 작가님이, 너무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사실 클래스에서는 우등생이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증도 차곡차곡 빼먹지 않고 잘하시고, 되게 힘있게 밀고 나가시는 편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쓰는 게 글 쓰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0% 잘 느껴가시면서 쓰셨기 때문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책으로, 완성이 잘 되셨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찡찡대도 약간 올레베이님이 좀 이렇게 평정한 마음이 되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제 도명님도, 저희 같이 도 도명님도 네네. 되게 저는 좀 시끄럽게 성실하게 했다면 그분은 조용히 성실하게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인생은 조용히 성실하게입니다, 사실은. 근데 안 돼요, 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에요. 아니, 제발,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도명님처럼 좀 약간 조용하게 성실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네요, 그게.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실 제가 그리는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제가 또 그런 인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올레베이님한테도 이제 이런저런 것도 또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진심으로 해주신 것도 그렇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 작가님만 그런 거 아니다. 다 그렇다. 지금 네. 너무 잘하고 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던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못 했지만, 저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직장을 막 출근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네네.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제가 글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군가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으면 진짜 그렇잖아요. 네네. 나만 그런 거 아니야라는 게 제일 세상에 좀 되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야, 쟤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하자, 진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그렇게 사실 그렇게 인증하는 맛으로 한 것도 있어요. 초고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재밌었어요, 사실은. 초고가 제일 힘들었고. 저는 초고 힘들었고, 태고 조금 힘들었고.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 북토크를 나중에 다른 분들이 많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네. 첫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잖아요. 근데 첫 책을 이제 막 쓸 때 제일 걱정하는 게, 글 쓰는 것도 걱정하지만, 이제 북크리에이터로 책도 직접 만들고 표지도 만들어야 되니까, 책을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책에 그 꼴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글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글 쓰는 거고, 글 쓰는 것보다 어려운 게 꾸준히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맞아요.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 뒤에 뭐 편집하고 표지 만들고 그게 쉽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올리베이님이 또 이걸 올리베이님이 포기를 잘 안 하시니까 이제 쓰는 사람이 그만하겠다고 그래도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별로 문제 아니고 진짜 초고를 이렇게 그 숙제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뭐 쥐어짜든지 뭐서 주워오든지 뭘 해가지고 일단 양을 고비만 딱 넣으시면 저는 그 이후는 누가 도와주든 뭐 누가 어떻게 하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그 다음 건 별로 이렇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편집하고 표지 만들고 이런 건 저는 사실은 막 이거 왜 재밌으려고 그러지? 막 이러면서 약간 재미있었던 걸 사실 숨겼답니다. 왜냐면 저희 구기 동기분들이 약간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또 나는 재밌던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래가지고 숨겼는데요. 초고만 어쨌든 으쌰으쌰하고 하여튼 포기 안 하시면, 그래서 엄효준 님도 사실 내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초고의 기간에 어느 정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정말 네. 우연히도 운 좋게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어쨌든 초고만 쓰시면, 어차피 쓰실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는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책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아니면은, 저도 그렇고, 유명한 작가도 그렇고, 큰 출판사에서 낸 작가님들도 그렇고, 내 책을 왜 썼고, 그리고 내 책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고,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할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책 쓰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서 쓰는 거거든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 견뎌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 오늘 제가 부탁한 게 있는데, 내 책에서 좋은 구절 좀 읽어주시라고 했는데, 준비 혹시 되셨을까요?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막 되게, 이거 너무 좋다, 이런 거 찾기가. 네네.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네네. 약간의 그냥,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네네. 골라봐라 했으니 고르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지인들이 조금 읽고, 네.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해서 그러신 네. 것도 있지만, 오늘 이제, 책이 어쨌든 술술 읽힌다는 게 전 되게 좋았고, 네네. 그 다음에 오늘 또 한 언니는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었다는 거예요. 제 책을 보고. 근데 정말요? 아니, 네, 작가로서는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언니는 이제 저를 아는데도, 네네. 제가 이제 좀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약 먹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언니가 모르진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네. 그걸 정확하게 기억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자기의 아픔도 보게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아이하고 나눈 대화에서 네. 이제 자기가 어떤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 그 책을 보면서 왜 얘가 이랬어가 아니라 약간 자기가 대입되는. 네네. 그리고, 너 그 약 먹었다는 얘기에서 자기가, 야, 너 정말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네. 제가 힘들다라는 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근데 그걸 책으로 보고, 너가 이런 면에서 더 쓸 수 있었겠다라는 걸 하면서 이제, 하여튼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지금 이제, 울다가 어떤 부분에서 그랬다. 그래서 제가, 나도 눈물이 난다. 그러긴 했거든요. 네네. 이미 작가로서는 성공을 하셨네요. 그래서, 내 내면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또 작가한테 이입돼가지고, 그 독자가, 자기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눈물 나는 이야기를 썼다는, 그거를, 눈물 난 독자가 한 명만 있어도, 내 책은 눈물 나는 슬픈 책이니까,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분, 그쵸. 근데, 네네. 제가 4월 15일에 책이 승인이 났는데, 네네. 그날 이제 그 언니한테 자랑하려고 이제 카톡을 열었다가, 사실 네. 이제 어머님이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부고로 가서 이제 제가 제 책 얘기를. 진짜요? 아니, 안 하려고 있다가, 이제 네네. 언니가 얼굴이, 어쨌든 이제 그 언니, 그래서, 그 언니도 예전에 책을 쓰다가, 네네. 출판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내고 싶다고 그러긴 하던데, 어쨌든 그 얘기랑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제가 옆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책이 오디오 그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요? 제 말투로.
말투를 읽히나 봐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성 지원되는 것 같은, 한 작가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약간 작가의 색깔을, 그게 책을 잘 쓴 글은 좀 저 따로 있지 않고, 그 작가가 이렇게 글로 형성화가 잘 되면은 좋은 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한희정 작가님의 내면이 잘 들어있는 게 맞아요.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언니가 옆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제 그 얘기 중에 저한테 들은 얘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쨌든 그것도 재밌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나보고 첫 책 치고 잘 썼다.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도 듣게 되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블로그나 제 이야기들이 블로그나 이런 거에 아예 없었던 글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거의 다 제가 이제 새로 쓴 거기는 하지만, 제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에피소드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의미가 좀 다른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위에서 저한테 너무 축하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너무 좋기도 했고, 네. 또 작년에 제가 처음에 4월, 제가 작년 초에 처음 이제, 나 책을 쓰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그 생각이 글쓰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거 학습 과정을 들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보고 책을 써라. 이렇게 힘든 거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내가 엄두가 안 난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간을 그럼 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럼요. 2년은 넘기고, 2년은 넘기고 1년 반 정도, 올해부터 해서 내년 안에 쓰시는 거 어떠냐. 쓰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막상 글을 한 번도 못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맞아요. 글자를. 그러니까 도저히 도와달라고 할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1,000,000원짜리 강의를 듣든, 그럼요. 10만원짜리 강의를 듣든 원고는 안 되잖아요. 내가 써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네네. 그래서 제가 연락 못하고 있다. 이 책이 나왔어요. 이제.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 글쓰기 수업 받았던 선생님, 그분한테 제가 이제 링크, 이제 걸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책을 한 10권 쓰셨거든요. 10권 넘게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출판사에 북크크에서도 내시고, 그리고 내신 분인데, 막 너무 이제 기뻐하는 게 카톡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작가님 막 속된 말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정말요? 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되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렇잖아요. 그 내본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그 과정을 이렇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그게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거 되게, 그리고 글쓰기 강의를 많이 하시지만 제 느낌에. 네네네. 책을 쓰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그럼요. 저희 클래스에서도 지금 승률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냥 책 쓰기 말고 글쓰기 클래스면 마침표를 찍는 분이 진짜 희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뻐하셔가지고요. 제가 그 되게 요 최근에 책 나오고 있었던 일 중에 그래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자기가 읽고 꼭 자기 블로그에 글을 쓰겠다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한 작가님은 그런 말들이 아니요, 네네.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 한 작가님은 책 내고 벌써 다 이루셨네요. 근데 너무 이게 자랑을 못해가지고, 좀, 그런가요? 이제 그냥 그렇게 그랬다. 자랑을 하니까, 가만히 못 있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세상에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시민 작가가 새 책 나왔다고, 막 되게 망가지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책을 팔고 있는 거예요. 저런 유명한 작가가 저렇게 열심히 책을 팔고 있고 생각해보니까 그 케이팝 아이돌들이 막 한 달에 하나씩 신곡을 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책 한 권 써놓고서 저절로 팔리기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랑하셔야 돼요.
제가 꼭 이 글은 좋다, 이거보다 그냥 한번, 그냥 읽으면서 그냥 그건 크게 막 저건 아니고요. 네, 들려주세요. 네. 제가 워낙 다 이러면 열심히 그건 아닌데, 큰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처음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육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께 받고 싶던 사랑이라고 느끼는 말과 행동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가끔은 내 안에 어린 내가 치유되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내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내 안에 어린 내가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구절 마음에 들고요. 마음에 든다기보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제가 받고 싶은 대로 사실 해주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꼭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썼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너무 제가 한 문단밖에 안 골랐어요. 여기도 지금, 하나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마음에 가져오는 결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네, 얘기하세요. 지금 핸드폰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셨었나봐요. 소리가 처음에 잘 안 들렸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선택지가 하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뿐인 그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선택이었어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라는 말을 좀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선택을 자기가 했다라고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 탓을 안 하려고 이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남 탓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제 탓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근데 결국 탓은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 탓이든 내 탓이든 제가 그게 이제 남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좀 많이 꽂혀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런 일은 나로부터 그래 내가 나로부터 발생했다. 나부터 나왔다. 이것까진 좋았는데 이제 제가 좀 이게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제 탓으로 돌리면서 조금 더 이런 어떤 힘듦에 좀 더 많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어쩔 수 없었다. 네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아니요. 진지했는지 지금 어뮤즈님이 들어주고 계신데 자꾸 좀 끊긴대요. 그래서 어뮤즈님 혹시 지금도 끊길까요? 제가 송출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끊길 수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녹화분은 이렇게 되질 않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어갈게요. 저는 지금 한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한 작가님이 이게 나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썼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싫어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반성이 많이 됐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안 된다고 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좀 한 작가님은 자기 자신한테 약간 엄격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탓을 하게 되는
네, 맞아요. 보통 사람들도 그러신 분 되게 많잖아요. 저같이 네. 날라리 말고는 그런 분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그것이,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잣대를,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프리하게 하려고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걸 내 탓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그건 나의 선택이었어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다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 탓도 했다가, 내 탓도 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런 상황들을 그냥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냥 그런 상황, 그런 과정에서 아마 썼던 것 같고, 저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너무 개인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냥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사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가 아니어도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게 저는 아이였던 것 뿐이고. 그쵸. 그리고, 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그리고 결국에 사실은 내가 아이들이 있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말 저는 저하고는 계속 있었고 외로웠지만.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살짝 아쉬운 점 얘기해도 안 삐지실 거죠? 그럼요. 얘기해 주셔야 발전이 있겠죠. 저는 사실 한 작가님이 네네. 생각만 해도 되게 유쾌합니다. 한 작가님은 제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이렇게 글 쓰면서 힘들다고 자꾸 징징댈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약간 유쾌하신 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웃으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유쾌한데, 이 책에 한 작가님만의 유머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혹시 책 쓸 계획이 있으시면, 이렇게 약간 아까 노래도 부르시고, 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달리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마음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약간 한 작가님만 가지시는 약간 유쾌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약간 농담을 많이 섞어가지고. 근데 그게. 네네네. 될까요? 나 이것도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되게 사람들이 저를 재미있어 해요, 사실은. 저는 집에 와서 우울해서 땅굴을 파도. 네네. 사람들은 되게 즐거워 하거든요. 그리고. 네, 재밌는 분이에요. 네. 우울해서 전화가 오면 100%, 열이면 열. 네. 다 웃으면서 이렇게 끊어요. 네네. 전화도 끊을 때도. 그리고 울다가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네네. 너무 웃겨가지고. 네. 나는 뭐 하는 것도 없지만서도. 그래서 그때 사라님도 우셨어요. 진짜? 제가 이제 웃겨드려고. 울었어,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웃고. 웃겨서. 네네.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네. 근데 그게 글로 되는 거예요? 난 그거 잘 모르겠네. 그럼요. 한 작가님, 이번에도 사실 한 작가님이 그래서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조금 절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 이 얘기는 꼭 써야 돼. 그런데, 이제 맞아요. 약간 여유가 생기시면 한 작가님의 유머도 저는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은 정말 네네. 어떻게 지금 정확히 약간, 이 책을 딱 쓰고 나서 제가 막 사람들 만나면 이 깨달음도 말하고 싶고 저 깨달음도 말하고 싶고 있었던 일도 막 얘기하고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정돼 있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썼잖아요. 이제 이걸 써버렸잖아요. 제가. 네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이것도 되게 좋은 책 쓰기의 효과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던가. 아니, 나도 이게 느낌이 되게 희한해요. 이걸 내가 그전에는 이 깨달음도 얘기하고 저 깨달음도 얘기하고 이게 되게 산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네네.
약간 뭔가 뭐 어떻게 설명해? 충족이 됐나 봐요. 그 얘기를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 나의 20년이에요. 얘 책이. 네네. 어쨌든 뭐 더 많은 일도 있었겠지만. 네네. 그래서 아마 약간 그 저의 우울함과 그리고 힘듦과 이런 것들을 약간 묻은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거 뭐라 그래 설명해야 될까? 얘를 이제 이렇게 정산한 느낌. 맞아요. 저도 책으로 써서 내려놔야지 내 이 생각에서 얘가 나가서 어디 딴 저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지금 올리비아님이 저한테 다음에는 조금 그리고 그 전에도 살짝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한 작가님의 그게 다 이렇게 이렇게 다 드러나지가 않는다. 제가 이제 저의 말투나 이제 제가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네네. 이렇게 다 표현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때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도 듣다 보니까 네네. 저는 근데 그게 책으로도 도명님이 되게 재밌던데 올리비아님도 재밌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아니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이제 저는 한 작가님이 너무 재밌고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북토크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한 작가님이 너무 자기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잘 드러내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 얘기니까 내 얘기를 하기 어렵고 뭔가 이렇게 고민이 되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영감도 주고 응원도 잘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한 작가님이 이 책의 내용보다는 약간 더 재밌는 사람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 이거 네네. 정말 우리 국이 그 동기분들 꼭 저는 했으면 좋겠고 뭐 30분이든 20분 저는 이거 참 물론 막 저처럼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올리비아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포인트 질문만 해주셔도 저는 안 물어봐도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뭐 다른 동기분들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질문만 하면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저는 사실 작가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글로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말로 해서 풀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글 쓰는 과정이 어려웠다 이거는 저희 말고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는 딱 들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하기 싫고 막 이게 알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뭐 자기 제일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뭐 배우자나 이런 데 가서 해도 그래 고생했어 이렇게 하지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못한단 말이죠. 저희끼리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저도 작가님들 말고 저 자신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게 나랑 함께한 작가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랬구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있으셨구나. 우리가 책 쓰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들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다른 분들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묻지도 않고 첫째 그리고 그냥 냈다고 사달라 하니까 사주니까 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때서 저때서 사실 진짜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내가 책 냈다니까 대단하다면서 야 북토크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농담으로 한 거예요. 자기 뭐 끝나면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되게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리고 오늘도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나 이거 여기 같이 했던 여기서 하기로 했어 북토크를 9시에라고 말하고 싶어갖고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말 안 했어요. 나중에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제 좀 보면 왜냐면 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저는 지금 한 작가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한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끝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나중에 뭔가 책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한 작가님 또 불러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영광입니다. 출연료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저기요. 출연료는 불러주신 걸로 출연료 다 퉁치겠습니다. 저의 그 첫 책을 해주신 분인데, 진짜 올레베님을 제가 정말로 이제 쓰라고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안 그랬으면 계속 그러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리고 저한테는 이 코스가 너무 제격이라고 그래요. 딱 저한테는 맞았어요. 그래서 올레비에님의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이 저랑도 되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맞았고, 네. 그다음에 책을 쓰는 코칭이 아니라 책을 내는 것에 대한 이 코스가 저한테 왔다는 게 저는 정말 행운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글 쓰는 것에 너무 이렇게 하면 아예 책을 못 낸다고 그때 말씀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고 이 코스 자체가 저한테는 그래서 뭐 제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네. 도움이 필요하다. 심심한데 이렇게 하면 저는 무상으로다. 제가 뭐 무상으로다 얘기할 만큼의 인간은 아니지만 지금은 네. 인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네. 해드릴 수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 작가님한테 궁금한 것 더 많고 지금 네. 책 얘기는 시작도 못했거든요. 근데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듣는 분들도 네. 생각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한 작가님이 나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안 하면 못 간다. 이거 안 하면 뭔가 이렇게 가슴에 맺혀서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 지금 빨리 해주세요.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없습니다. 그런 아니, 거. 책 쓰면서나 이제 책 완성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한테 책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뭐 할 데가 없어 이런 거. 아니 저는 그렇게 그건 아니고 네네. 제 주위에 제 지인들 제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네. 제가 책을 쓴다고 뭐 처음에 말한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말한 사람들 전부 네. 다 저한테 사실 다 힘이 되고 네네. 그리고 매번 저의 도전 사실 제가 막 제 편 안 들어준다고 네. 찡찡댄다고 뭐라고 한다고 넌 그 얘기 또 하냐고 왜 이렇게 말이 네. 많냐고 한다고 하면서 제가 불평만도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 너무너무 저한테 진심으로 다들 너무 칭찬해주고, 와. 그리고 매번 도전할 때마다 응원해주고, 네. 그래서 전 너무 네. 고맙다고, 갑자기 너무 눈물 나가지고. 진짜요? 제가 원래 눈물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진짜 네. 고맙다고, 전에 이렇게 다 제 주변에서, 그리고 제 책을 사신 분들, 네. 살 분들 모두에게 행운의 편지처럼 네네 사시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 그냥 네네. 그렇게 한 권 사주시고 저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는 게 되게 힘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이번 책을 통해서 그전에는 약간 그냥 나한테 하는 위로인가 그랬는데 그냥 제가 썼다고 사주는 거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그리고, 재밌습니다. 제가 써놓고 재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안 보셔도 되지만, 어쨌든 네네네. 뭐 크게 못한 말은 없고요. 제가 네. 앞으로도 책을 좀 꾸준히 쓸 수 있는 사람이기를, 네. 제가 저한테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이런, 이거 놓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와, 너무 말씀을 작가님이시라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시작할 때 약간 기대한 게 있거든요. 한 작가님 노래시키고 한 작가님
설마 우시지는 않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이룬 오늘은 특별하고 완벽한 북토크였습니다. 아,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치고 장구치기 해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작가로서 이 책으로 일단 첫 번째 고지를 점령하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네. 응원과 그리고 북토크 그리고 막 이렇게 울컥하는 이 마음 하며 그리고 막 다른 내 책을 읽고 운 독자까지 있으니까 사실 첫 책으로는 너무 과분하게 이루신 게 아닌가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아니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그러네요. 저는 너무 하여튼 올해 제가 아마 했던 가장 저에게 뿌듯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올레베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어쨌든 글 쓰면서 저한테 막 응원단장이라고 그리고 힘받았다고 진짜 저한테 표현해 주시고 막 해주신 진짜 동기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쨌든 같이 그 수업 때 만났던 분들 다 지금 재교공 다 등록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다음에도 꼭 기회가 되면 만났으면 좋겠고 저는 6월에 단편소설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전 지금부터 구상하고 있답니다.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일정이 이제 있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한 작가님만 믿고 오길 너무 잘했고요. 저희 한 작가님의 아까 읽어주신 구절 중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 읽어주시면 마치면 그렇게 해서 마쳐도 될까요?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실까요? 아니에요. 저 뭐 또 만나고 그냥 그러면 제가 더보기란에 한 작가님 책 링크 걸어놨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작가님 책을 구매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구매 못한다 그러면 가서 좋아요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오래오래 남아서 이것을 시작으로 한 작가님 책을 딱 한 권만 파는 게 소원입니다. 이 영상으로. 그러면 마지막 구절 읽어주시면 그거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선택지가 하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뿐인 그 선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선택이었어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